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보디빌더 루플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제가 사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XT30인데요. 후지필름 렌즈 중에 데일리 렌즈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렌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3개의 바디를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저를 찍고 있는 G7X M2, 이제 캐논 거죠. 똑딱이 카메라. 그 다음에 데일리 사진용으로 쓰고 있는 여기는 T30. 마지막으로 인물 촬영용 풀프레임 카메라 A9. 후지필름은 XH1을 시작으로 지금 T30까지 왔는데 렌즈도 정말 다양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165, 55, 200, 사명 12mm, 실장 23mm, 그다음 후지 23fe, 35.4, 35fe, 56.2, 90mm. 무서워라! 지금 저한테 남은 렌즈는 55, 200이랑 35.4랑 23fe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많은 렌즈를 왜 팔고 이 3개만 남겼느냐?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많은 렌즈를 사용해봤는데 제가 데일리로서 최고로 추천하는 렌즈는 여기 보이시는 23mm f2예요. 많은 분들이 16.4와 그 다음에 23.4, 여기는 23fe, 185 줌렌즈나 팬케이크 렌즈죠. 27mm, 이 3개를 되게 컴팩트하고 데일리용 렌즈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언급된 16.4나 23.4, 27mm, 2.8, 그 다음에 185는 만져만 봤어요. 이 렌즈들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제가 왜 이 렌즈를 최고로 뽑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휴대성입니다. 딱 봤을 때 이 렌즈는 손바닥 이렇게 펼쳤을 때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마운트를 빼서 봤을 때 제 손 안에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무게도 시상공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데일리에서 전 제일 중요한 게 다 좋은데 일단 저는 뭐 무게고 뭐고 그냥 무게는 근육을 키우면 되잖아요. 우리 그쵸? 지랄하고 자빠졌네. 손떨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근육을 키워서 근떨방으로 버티면 돼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런데 이 부피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부피를 압축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핍스 프리미어가 오픈을 하면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진 찍을 때 여기 G7X M2로 영상 찍고 사진 이걸로 찍었어요. 23mm로 찍었는데 만약 23mm 1.4나 16mm 1.4 그리고 뭐 185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메고 다니면요,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찰칵찰칵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이렇게 툭툭 칠까봐 이게 겁이 나가지고, 이게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렌즈만 중고로 30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16.4, 그 다음 23.4, 적어도 이거보다 가격이 2배예요 185야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가격은 똑같은데, 그 휴대성을 말을 하는 게 제가 말한 건 이 크기도 크기지만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톡톡 부딪혀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위축되지가 않는데, 제가 A9을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렌즈 값도 비싸서 이렇게 한 번씩 뚝뚝 치면 겁이 나요. 어우 렌즈 문제 생긴 거 아니야.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그렇게 부담 없이 데일리로 들고 다니면서 막 즐길 수 있는 이런 휴대성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껴놨다 똥되기 싫으면은 이런 컴팩트한 렌즈로 돌아다니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 적당한 조리개 값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성만 따진다면 이거보다 더 작은 렌즈가 있어요. 27mm 2.8이 있고, 아까 휴대성이라고 말을 했을 때 크기와 무게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담 없이 좀 사용이 가능한가. 185는 그런 측면에서 중고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뭐 줌이 되니까 좀 더 데일리용으로 용이할 수 있는데, 문제가 조리개가 가변 조리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조리개 값이 낮으면은 어두운 데서 사진을 좀 밝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좀 더 할 수 있죠. 2.8과 그 가변 조리개에서는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핸드폰 폰카와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래도 이게 크롭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풀프레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심도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이 조리개 값이 2.8이나 아니면 가변 조리개가 됐을 때는 편의성은 좋겠지만 데일리 사진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아웃포커싱 되고 좀 약간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렌즈를 끼고 들었을 때는요, 약간 많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런 편의성을 추구한다면 이게 최고죠.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카메라를 만지는 손맛, 저도 그게 좋아서 이 후지 카메라를 쓰는데 손맛도 있겠지만 아직 폰카로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아웃포커싱과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찍는 이 구도 속에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조리개 2.8과 가변 조리개로서는 그게 너무 좀 제한이 돼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1.4 아주 좋죠. 특히 저 35.4 그 AF 느리기로 소문난 렌즈인데, 그 렌즈로 한 번씩
딱 한번 찍으면 이 F2 정도면은 환산으로 했을 때 약 3 정도, 이 정도면 안 날아가냐. 어차피 이게 환산 35mm잖아요. 점사도 생각보다 아웃포커싱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 F2 렌즈로는 가깝게 붙여 찍었을 때 아웃포커싱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활동도 같이 하는데요. 그때 이걸로 아웃포커싱 잘해서 많이 찍었어요. F2.8이나 아니면 그 가변 조리개로서는 약간 아웃포커싱들 사진 얻기가 힘들고, 특히 그런 빕스라던가 요즘 카페 실내 같은 데는 노란색 조명만 해가지고 약간 어둠침침하게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F2 값도 조금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후지바디는 T4를 제외하고 다 손떨방이 없잖아요. 근데 이 2.8이나 아니면 가변조리개쯤 되면은 ISO를 굉장히 많이 높여야 돼요. 물론 저는 ISO를 높이는 거를 자체를 피하지 않는데,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적당한 선에서 태어난 F2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렌즈가 여러분들에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AF입니다. 후지바디가 T3 이전까지는 AF가 굉장히 느리기로 소문이 났죠. 제가 원래 T30 이전에 XH1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XH1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나름 플래그십 바디에 손떨방도 있고 뭐 셔터 소리도 나름 호불호가 갈리지만 샤샤샥 하는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XH1에서 A9까지 가게 된 이유가 그놈의 AF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56.2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후지 최고의 렌즈죠. 56.2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AF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낮에 찍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 되니까 이게 못 잡아요. 사람 얼굴을 못 잡아요. 근데 옆에 M3로 찍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해갖고 그냥 찰칵찰칵 찍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AF만 친다고 이거 구도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좀 AF 못 잡는다 싶으면 그 M으로 놓고 매뉴얼로 빨빨 맞춰버리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스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거는 뭐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갈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A9으로 가면서, 근데 후지는 또 떠나기 싫었기 때문에 H1을 팔고 T30을 간편하게 쓰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AF가 빠르더라고요. T30이 그 정도로 2세대와 3세대 바디 AF가 특히 사람 찍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빠르다는 90mm F2로 그 해수욕장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모델분이 이렇게 뛰는 걸 찍고 싶어 했어요. 해변을 달리면서. 저도 이제 90mm 찍어보자 해서 H1으로 찍었는데, 모블링만 신나게 하고 착착 연사를 찍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H1 팔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이 T30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T3나 T30을 먼저 샀다면 아마 A9까지 생각을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뭐 풀프레임이다, 크롭이다 이것보다는 AF가 얼마나 빠르냐 이걸 좀 많이 중시를 하는데, T30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3mm.4나 아니면 16mm.4 그 다음에 뭐 35mm.4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옛날에 나온 렌즈예요. 결과물은 굉장히 좋고 결과물을 보는 재미에 쓰지만 문제는 AF가 너무 느립니다. 그 데일리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딱 그 순간이 있으면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카페를 갔을 때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찍을게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카페 전경을 찍고 이쁘게 있는 장식물을 찍고 해야 됐을 때 사람들 옆에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잉잉 찰칵 잉잉 찰칵 이러면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바로 누르면 돼요. AF-S뿐만 아니라 C일 때도 굉장히 포커스를 빨리 잡는 편이에요. 근데 35.4나 느리기로 소문났지만 56.2 이런 렌즈는 제끼고, 데일리용으로 쓰기엔 순발력에서 최고면인 23mm F2를 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각대가 데일리용으로 특화됐다. 23mm 카페 렌즈라고 불리죠. 정확히 말하면 35mm인데 좀 그렇잖아요. 50mm,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35mm 화각대를 쓰자니까 카페 앉아서 마주보면 얼굴밖에 안 나와요. 사람 얼굴밖에. 근데 이거는 카페 앉아서 마주한 상대를 찍었을 때 D 정도는 나옵니다. 대강 제가 보여드리면 35mm면 이렇게 나와요. 딱 카페 마주 앉았을 때. 그리고 23mm는 한 이 정도 나옵니다. 16mm는 한 이 정도 나와요. 근데 16mm가 물론 이제 화각대에서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데 16mm가 환상은 24예요. 근데 좀 추천을 안 한 이유가, 실내에서 되게 좋은데 데일리라는 건 야외에서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야외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이 프레임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되게 난잡해 보입니다. 즉 좀 자화학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35mm는 나름 이제 이 85mm와 함께 좀 국민 화각이에요. 카페에서나 밖에서나 되게 스냅 용도로 감성 맞춤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데일리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렌즈 써봤는데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렌즈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적당한 아웃포커싱과 화질과 AF와 뭔가 그런 것들을 원한다. 그렇다면 여기 보이시는 23mm 꼭 써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루플라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